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드디어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이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입항해 K2 전차, K9 자주포 등 장비와 병력을 정지시키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산 기갑전력이 중동에 도착하자 중동 전국가들의 관심이 지금 카타르 도하항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사려고 했던 중동 국가들은 이제 한국이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했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군 11사단 중대 규모의 부대가 지난 9월 24일 카타르로 훈련 파견을 위해 출국했는데 20여일 만에 카타르에 무사히 도착해 한국산 무기 유용을 뽐냈습니다. 육군은 K2 전차 4대, K9 자주포 3운과 전투지원 장비 6대 등 총 14대와 철저히 훈련된 11사단 장병 100여 명을 보내 카타르군과 연합훈련을 통해 그 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현지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산악 지역이 많은 지형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 눈이 쌓인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파견을 위해 11사단 장병들은 7개월간 현지 사전 납사, 언어 습득, 혹서기 체력 훈련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숙련된 한국의 특수병들이 와서 배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현지 시연은 중동 국가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K2 전차에 달린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화시키기 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K9 자주포는 STX 엔진이 최근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지난 2020년 UAL 수출 협상이 진척이 되었으나 독일의 대중동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특히 과거 유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꺼리고 있다면서 과거 미국 사례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국산 무기의 중동 수출에 간접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를 국산화시킨 K2 전차, K9 자주포를 이번 현지 훈련에서 검증이 완료되면 거대한 중동머니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은 위에가 프랑스 구형 전차 100대를 교체할 예정인데 현대로템은 K2 전차 사막형 100대를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AE에 대한 K2 수출 및 현지 생산에 합의할 경우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사막형 전차가 필요한 중동국가 연쇄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튀르키 한 매체는 한국이 독일을 제거하다 K2 전차는 곧 한국 엔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동안 독일산 부품이 너무 비싸 중동 국가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1500마력 엔진이 이미 개발되었으나 정치적인 문제와 내부 갈등으로 채택이 늦어졌지만 이제 한국은 국내에서 개발된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지난 2022년 2조 원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집트가 내놓은 조건은 지금까지 써온 독일산 엔진을 한국산으로 대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국은 서둘리 한국산 엔진을 개발했고 이집트는 환호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전달받으면서 강력한 포병 전력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이집트 제2야전군 제6기갑사단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현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K9 자주포 성능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시연을 대신할 수 있다며 이미 200문을 수입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화나는 벌써 중동 지역을 대비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또 다른 생산 라인을 추가해 3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중동의 카타르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에서도 K9 자주포 연합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가진 포병부대가 합동훈련한 것인데 이 훈련에는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6대와 폴란드 K9 3대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는 K9 자주포로 나토의 동북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험악한 지역에서 기동하는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코스친스카 소령은 K9 자주포를 앞세운 포병부대는 원거리에서 첫 번째 최전선에 발사되어 적의 요새, 기반시설 및 차량을 파괴하고 보병과 기갑부대 공격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8일 폴란드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동맹국가 협력을 강화하고 까다로운 전투 상황에서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장에서는 까다로운 전투 상황에서 K9 자주포가 어떻게 공격하고 움직이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병사들은 에스토니아에서 적에게 사격을 가하고 위치를 빠르게 변경하여 적의 반격을 어렵게 만드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을 쏠 수 있는 속도를 갖추었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는 험악한 동부 국경에서 이렇게 빠르게 포를 쏘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빠르게 회피 기동할 수 있는 K9의 장점을 이용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국방부 로만 피에디욱 대령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시스템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지난 10일 폴란드가 기록적인 K9 자주포 인수로 유럽 최대 규모의 이동식 포병부대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난 7일 폴란드가 12대의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08대가 되었는데 2026년까지 총 212대의 K9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폴란드는 오늘날 대륙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포병부대 중 하나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를 획득함으로써 폴란드는 이미 몇몇 비슷한 유럽 국가들의 포병 역량을 뛰어넘었다고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약 77개의 카이사르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약 100개의 판자우비치 2000을 운영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이런 방산 강국을 훨씬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번에 중동으로 가서 극한의 더위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시험받지만 최근 추위가 찾아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K9 자주포의 혹한에서 버티는 능력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크랙 곡사포는 K9 자주포의 튼튼한 차체를 기반으로 기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장에서 크랙 곡사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이면서 1000마력의 엔진 출력으로 겨울을 포함한 모든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기에 핵심 전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혹한과 혹서에서 모두 기동이 가능한 K9 자주포는 어떤 나라도 만들 수 없는 놀라운 기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호주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호주 최초의 헌츠맨 자주포가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지난 12일 이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뒤늦게 호주에서는 이를 보도하면서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에 찍힌 K9 자주포는 연말 호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한국에서 테스트 중인 호주형 K9 자주포 에이스9 헌츠맨 시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충남 태안군 영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찍혔는데 K9은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모델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중동, 유럽, 호주까지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현지 생산을 꾀하고 있는데 이제는 궤도형인 K9 자주포 말고도 차량까지도 2027년까지 개발해 전세계 자주포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겠다는 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 충남 계룡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카덱스 2024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 포탑을 탑재한 155mm 차륜형 자주포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모형은 K9 A2 자주포에 적용되는 무인 포탑과 차체 플랫폼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K9을 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의 궤도형 대신 차륜형을 택한 것은 지난 4월 영국이 K9 A2를 제치고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선정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쟁 적경 지역 국가들은 방어력이 좋은 궤도형 자주포를 주로 선정하지만 후반국들은 신속한 병력 전개에 유리한 차륜형을 선호한다며 앞으로 이 수요까지 한국산 자주포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금 차륜형에서 앞서 있는 독일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한 뒤 미주, 중동, 유럽 시장 수주까지 연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방부라 불리는 전력을 가진 한국은 포방부의 핵심인 자주포에 있어서 세계 최강국임을 입증해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장악 최대 걸림돌이 K9 자주포다. 최근 에스토니아에서 폴란드와 함께 K9 자주포로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데 현지에서 병사들을 올린 놀라운 사진 한 장이 등장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훈련에 참가한 에스토니아 K9 천둥 5대와 폴란드 K9 자주포 3대가 나란히 도열해서 서 있고 양국의 병사들이 글자 K9을 만들어 서 있는 장면을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여겨졌는데 지난해부터 K9 자주포가 나토의 동쪽을 지키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이 두 국가가 화력 시험을 마친 후 하나가 되어 찍은 이 K9 사진은 발트해를 지키는 나토의 견고한 벽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폴란드의 최대 민간 방위업체 WB그룹은 폴란드 육군의 K9 곡사포는 같은 유형의 에스토니아포로 훈련하면서
해의 첫 선을 보였다며 마수리아 제1포병연합 소대가 처음으로 전투 시스템을 사용하여 포탄 발사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포병이 처음으로 에스토니아에 화력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폴란드 K9 자주포 사격 후에 에스토니아 K9은 폴란드 요청에 따라 사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월스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전쟁을 종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선 이후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노리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발트해 지역입니다. 지난 5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야로스와프 스트레지크 폴란드 군사방첩국 국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발트 연안 국가 중 하나를 겨냥한 소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지크 국장은 푸틴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국경 도시인 나르바에 진입하거나 스웨덴의 섬 중 하나에 군대를 상륙할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되었기에 폴란드가 에스토니아에서 K9 자주포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인데 이를 통해 감히 발트해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기시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K9 벨트라는 용어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K9을 집중적으로 구매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자주포의 유난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K9 자주포가 러시아에게는 공포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9 자주포가 러시아의 발트해 장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K9 벨트를 통해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의 야욕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구 136만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긴급히 들여와 러시아 위협에 대응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제대로 된 국방 전력이 별로 없어 K9 자주포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K9 자주포는 에스토니아 군에게는 엄청 신기한 무기처럼 여겨졌는데 K9이 들어오자 에스토니아 군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Kas te olete ise näinud ka mingisugust teiste suurtüki relvastuse laskmist? Või olete kogenud sellist asja? Mina ei ole. Päriselus ei ole näinud. Ainult märjas unes, jah? Jah. homme lähevad unenäod jooks. Jaa, siin tõi raudselt üks tilk püksi praegu. Päris lahe. Mul ei ole midagi muud öelda. Väga lahe. Siin me siis oleme keskpolügoonil ning otse minu selja taga ning seal samas seisavad K9 Go'd. Ja mingi hetke pärast siis, kui ma ei eksi, kohe varsti võluvad välja ajateenijad siis nendest suure paugu. See käis käest läbi täitsa. Nii palju selle kohta, et päris ilmaäratav on ikka see, kui selline pauk käib. Emotsioon see oli, kui ta laskmisel või kui te saate selle paugu välja võrrada saate? Kirjeldamatu. See härra on sõnatu järelikult, aga ma väga vägev. Väga positiivne, selles mõttes, et iga päev ei saa lasta sellist asja, võib-olla teenistuse jooksul ka maksimum äkki mingi 15 lasku saavad need härrasid. Ma saan juba vähem lasta, sest ma näen juba koja pärast reservi. Ja kaugele ta lasta saab, mis see maksimumvärk on? 3-kas, 4-kas? Meil on praegu kuskil 3-kas vist. 20 pluss kindlasti. Aga... Erimoonaga 40 pluss.
mis asi, 20 pluss mis? kilomeetrit. 20 kilomeetrit laseb. jah, erimoonaga laseb üle 40. Mis moon see on? no võimas masin. oot. Kas ma saan õigesti aru nüüd, et ta laseb mingi moonaga 3-4 kilomeetri kauguseni? ei, 20 pluss on nagu mingi tavalise moonaga. jah, meil on võimekus praegu lasta kuskil 20 kilomeetri kaugusel. jah. Käige korra läbi see asi, nagu mul on veits nagu ei mahu pähe see värk praegu. Et te lasete 20 kilomeetri kaugusele. Te isegi ei näe horisonti nii kaugele. ei. Siis mingi vend lükkab teile traati, ütleb, pange enda kahur sellisesse siis laiuskraadi, ma ei tea, 45 punkt 2, 3, 4, 7, 6 ja siis te panete selle selline sentimeetri täpsuse pealt. Kuidas see asi välja näeb? No põhimõtteliselt nii kaugele, nii täpselt lasete? Meil on selline mees nagu tulejuht, kes tellib tuld mingisse kindlasse punkti. Tema annab need andmed siis arvutusgrupile. Õige? Jep. Igatahes lõpuks tuleb meile arvutusgrupilt andmed, kus nad arvutavad meile täpselt kõik andmed ära, arvestades kas või meie relvaraua kuumust, püssirohu temperatuuri, ilmastikku ja sealt tulevadki need täpsed laskeandmed. Me ei peagi siit märki nägema. Ehk siis ka see mõjutab, kui palju te lasknud olete ja kui palju paisunud see toru on? Jah. Ja ka püssirohu nagu temperatuur siis. Ühesõnaga kõik temperatuurid mõjutavad. Okei, ehk siis nii palju, kui mina hetkel aru saanud olen. No enam-vähem. Seekord natuke rohkem kui üks nupuke, aga 3 võimalust on. Üks on nupukesega, mis on full automaatne, üks on siis joystickiga. Suunad siin nagu tahad, liigutad kangi ja üks on siis manuaalne puhtalt. Väntad ja keerad ja. Nagu jalgrattaga? enam-vähem. Peaaegu. ainult kätega. kätega ikka. jalgadega päris. 발트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게는 K9이 강등을 러시아가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는 마치 부적같이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군 육군 전시에 나타난 K9A2는 영국에서는 독일산에 밀려 고배를 마셨지만 영국군과 달리 미 육군의 전술이나 작전에는 완벽하게 부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선택되지 않은 것은 이윤의 무기를 사야 한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외 군사 채널에 왜 많은 국가가 K9 자주포를 원합니까?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K9 자주포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고 해외 네티즌들도 장점에 대한 댓글을 경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 중에 한 유럽 네티즌은 왜 한국 무기를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K9을 선호합니다. 탱크를 가지고 놀고 싶다면 독일 탱크를 사는 것이 적합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한국 무기를 사야 합니다. 만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올 경우 우리가 가입한 나토가 개입할 때까지 우리는 적어도 10일은 우리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역으로 러시아 영토를 침공해 그들의 전투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최근 발트해를 끼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놀라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에스토니아를 침공할 수 있다는 첩보가 알려졌는데 만약에 러시아에 불길한 김새가 예측된다면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과감하게 러시아 영토를 차지한 것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자국 땅에서 폴란드와 함께 K9 자주포로 훈련하고 있는 에스토니아가 지금 K9 자주포를 가지고 펼치려고 하는 작전이 러시아를 매우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트해를 끼고 있는 나라 에스토니아는 인구 137만 명에 17,500제곱마일의 면적으로 유럽에서는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소국이지만 어엿한 나토 행국입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상비군 병력이 불과 7,000여 명밖에 안 되고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할 수 없어서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 에스토니아는 오로지 K9 자주포로만 핵심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K9 자주포의 기동력과 성능이라면 러시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지난 2016년에 러시아가 발트 3국을 모두 침략하는 데에는 불과 3일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계 군사력 2위 상비군 150만 명을 보유한 러시아의 막강한 전력에
에스토니아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 20만 명이 사망하고 40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전차 8,705대, 장갑차 17,093대, 대포 18,177문, 전투기 369대, 헬리콥터 328대를 잃었습니다. 또한 전쟁 전의 러시아는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전쟁에서 엄청나게 고전을 하는 형편없는 모습이 노출되었고 무기체계 부실함까지 드러나자 이제는 해볼 만한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가 공격해온다면 나토군이 올 때까지 시비를 기다리지 않고 아예 러시아로 먼저 밀고 들어가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무력의 불균형을 무너뜨리겠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카루스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 형국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러시아의 쇠망치가 우리 머리를 내리칠 때까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는 지금 26문의 K9 자주포가 있는데 에스토니아군은 이 K9 자주포의 성능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큰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했는데 현장에서 에스토니아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änased laskmised olid suurepärased, et meeskond sai väga hästi hakkama, me mahtusime ilusti normidesse, kuigi nende väljaõppest on üsna vähe möödas, aga nad üsna hästi juba valdavad relva. Meil on juht, meil on meeskonnaülem, meil on sihtur, abisihtur, laadur ja neil kõigil erinevad rollid. Juhil siis ollagi sellesama masina juht siis, sõita sellega maastikul ringi. Meeskonnaülem kui selline ainukene mees, kes ka seersandiks saab, tema siis kontrollib kogu seda punti ja veendub selles, et see masin oleks esiteks meeskonna ohutu ja teiseks ka seda, keda kautunaga toetab, et sellele oleks see masin ohutu oleks. Meil on sihtur, kes tegeleb siis automaatikaga, automaatse relva kontrolli arvutiga siis põhimõtteliselt. On abisihtur, kes suudab seda kõike manuaalselt teha ja laadur, kes siis tegeleb puhtalt laskemoonaga. Ehk siis teenindab seda relva, et sinna õige moon alati sisse rammitakse. K9 tõstab meie tulepositsiooni kiirust praktiliselt 30 korda ja tulevõimsus 2 korda. Kui mina 97. aastal Eesti kaitseväkke astusin ja suurtükiväkke tulin, alustasime 105 mm haubitsatega. Täna me oleme jõudnud sinnamaale, kus meil on õuel iseliikuvad suurtükid. Hetkel on Eesti kaitseväel 18 liikursuurtükki, kui me eksi, kas on plaanis neid ka tulevikus juurde soetada? Hetkel Eesti pinnal on 6, plaanis on 18 osta, kuid käesoleva RGAK-i raames me plaanime osta kokku 24 relva, et nendega varustada ka teine brigaad. 에스토니아는 지난 2020년 K9 자주포 11문을 처음으로 인도받고 2022년 6문에 추가 도입분을 받고 지난해 말 6문을 또 받아 현재 총 24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2문에 추가 도입분을 받기로 되어 있어 총 36문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도입한 K9을 자국의 환경에 맞게 성능 개량과 개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K9A2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K9A2를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에게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9A2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미국의 방산전시회장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미육군 방산전시회에 K9A2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한국형 K9A2가 미육군의 미래 자주포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 레이시온의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미사일을 K9 자주포로 시험해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K9 자주포는 엑스칼리버 유도 무기를 쓸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검증된 몇 안 되는 포병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주포 개발에 열을 올렸지만 최근 개발하는 신형 자주포의 포신 마모도가 예상보다 심각해 사업을 아예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 해내지 못한 한국의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K9 자주포가 신뢰성, 균형성, 호환성, 운영성 그리고 가성비에서 압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9A2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성능 시험에서 미국, 스웨덴, 독일, 이스라엘 자주포와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K9A2 자주포는 이 같은 방산 강국들도 넘볼 수 없는 성능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 자주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K9A2의 성능이 공개되자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화력이다. 자주포 기술은 K9을 계기로 격차를 엄청나게 벌리고 있는 듯. 1996년도인가 국방과학연구소 다니는 선배들이 자기네가 자주포를 연구하는데 포신 압력이 너무 세서 맨날 포가 터지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대학원 연구실에서 들었는데 그때부터 개발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 보니 대단하네요. 이런 자주포가 금방 연구하면 만들 것 같지만 20년이 넘는 연구 개발의 성과라서 아무나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은 외계인을 갈아 넣었지만 한국은 공돌이를 갈아 넣었습니다. 개발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자주포 개량 기획 사업으로 무인화와 사거리 연장을 모두 충족시킨 3세대 모델인 K9A3의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K9A3는 포탑뿐만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를 완벽하게 무인화해 원격 조종할 수 있게 되는데 사거리 100km의 활공탄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주포를 무인화하고 무기체계는 레일건과 초장사정포를 장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개발해 전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와 막강한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K9 자주포에서 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형 자주포 개발 계획으로 향후 K9 자주포의 사거리 400km까지 사격이 가능한 레일건 장착 자주포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초장사정포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포방부의 꿈은 끝이 없습니다. 이상 쓰드멍이었습니다.